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세이지 시니어 김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5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차량인 i5 e드라이브 40 베이스 모델입니다. 색상은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이고요. 내장은 코퍼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i5는 e드라이브 40과 M60으로 라인업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40에서는 베이스,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40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구매가 8,000 초반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쪽에 보이는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왼쪽에 있는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요새는 전기화 모델들과 이 더불어서 5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 시리즈를 보실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는 이 i5 40 베이스 모델이 실구매가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실구매가가 아주 저렴하게 그래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 소피스토레이 컬러는 약간 펄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좀 보여지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느낌을 보시면 아주 오묘합니다. 그리고 전기화 모델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엠블럼 주변에 블루 링이 들어갑니다. 이 색상의 느낌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운전석 쪽에 아이 배지가 하나 부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건데, 이 부분 외에는 다른 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도 동일하게 라이팅이 다 들어오고요. 내부 소재나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들도 아주 잘 어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 매트릭스 타입으로 이 부분도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i5 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그리고 M60에는 블랙으로 좀 더 이렇게 틴트되어 있는 그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성능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라이팅 들어오는 그릴이 옆쪽에서 보면은 아주 멋진데, 이 부분은 이렇게 실내에서 보는 것보다 바깥에서 봤을 때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모델에 들어가는 블랙 소재의 범퍼와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하실 때는 소피스토 그레이나 사파이어 블랙 같은 좀 어두운 톤이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범퍼 하단에 이렇게 가로 형상으로 좀 되어 있고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저 약간 플라스틱 같은 소재가 있는데, 소피스토 그레이나 블랙을 하게 되면 일체감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단정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바라보셨을 때도 앞쪽 그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원톤의 느낌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요 해당 컬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윈도우 테두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크롬 라인들도 좀 짙은 톤과 어울리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범퍼 이런 소재들이 밑에 쪽까지도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물질이나 좀 스크래치에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후드도 무척 길게 뻗어 있고요.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전기차인지 엔진차인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일반 베이스 모델과 동일한 휠이 들어가고, 그 휠캡 안쪽에만 저렇게 블루링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좀 차이점이고, 휠캡도 이렇게 옆에가 좀 더 패널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도 은색깔로 되어 있고요. 휠은 그냥 단정한 느낌이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는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런 문양을 넣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심심함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윈도우 테두리는 베이스 모델은 전부 다 이렇게 실버 크롬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매트한 실버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만 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 미러의 하단부까지 완전히 감싸줘서, 이것은 그 7 시리즈의 사이드 미러랑 형상을 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B필러의 블랙 하이글로스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C필러 쪽에는 이렇게 O자라고 글자가 써 있는 것도 내연기관과 완전히 동일한데 호프마스트 킹크의 신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소량한데 고급스러운 또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갔습니다. 옆쪽의 측면 느낌을 한번 보시게 되면
5m가 넘는 신형 G60의 이 전장은 아주 비율적으로 멋지고 상당히 대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과 이 디자인의 그 조합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휠이 약간 매트한 실버거든요. 근데 차량 색상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을 따져보면 소피스트 그레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뒤쪽에 이런 범퍼 쪽의 라인들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i5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차 자체의 중량이 내연기관보다 더 무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가 받는 하중이나 이런 그 레벨링을 잡아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을 때서 좋은데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승차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530e나 i5에서 느끼는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그 라이팅이 되어 있는 주변 색깔 때문에 좀 다르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주변 색깔이 약간 주황빛이 나니까 현재 보시는 이 느낌에서는 차 색상이 좀 달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좀 같이 참고해 주시고 범퍼 끝쪽에 이렇게 실버로 마감이 들어가는 것도 베이스 모델의 범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랩핑하셔서 가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신형 테일램프는 이렇게 두 줄로 얄쌍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우측에 530e, 530i 이런 식으로 붙는데 i5는 우측에 저 모델명이 붙고 왼쪽에 i5가 붙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블루링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연기관은 현재 i5로 되어 있는 왼쪽에 X드라이브 레터링이 붙습니다. 차이점 봐주시고 머플러 팁이 당연히 없는 차죠. 밑에가 완전히 다 막혀있는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뒤쪽에 특별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바라봤을 때 소피스트 그레이의 이 짙은 톤이 5시리즈의 느낌과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i5의 이 전반적인 느낌은 내연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터링을 보지 않으면 사실상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이 전기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내연기관차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구분했을 때 i5가 내연기관보다는 소폭 높습니다. 아주 소폭 높아가지고 거의 이제 수평되어 있는 느낌이죠. 내연기관은 좀 더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i5 40 같은 경우도 베이스랑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따졌을 때 현재 이 베이스가 왼쪽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양옆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파고 있는 것이 40 베이스와 M 스포츠 패키지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같은 경우는 옆에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살짝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 공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캐디백도 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나 M60 같은 경우는 옆에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캐디백을 가로로 넣을 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납함을 열게 되면 밑으로 깊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보시면은 훨씬 깊습니다. 진짜 많이 깊거든요. 이 영상에서 이 비춰지는 느낌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비상용 충전기를 꺼내놓고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엄청 깊어서 거의 우물 같습니다. 여기에 되게 많은 짐을 또 실을 수 있는 그런 또 숨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트렁크를 좀 적재할 때 위쪽과 좀 구분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좀 방해되지 않게 할 때는 밑에다가 수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공간 거의 제가 이 팔을 넣었을 때 팔꿈치 정도까지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커버를 닫게 되고 옆에 걸는 거나 시트를 폴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동 트렁크 그리고 퀵모션까지 다 지원되는 것도 동일하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뒤쪽입니다. 코퍼 브라운 시트가 딱 보여지니까 소피스트 그레이 컬러에서의 포인트를 충분히 준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메리노 가죽입니다. 위쪽은 아틀라스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밑에는 브라운 그리고 블랙이 세 가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스 모델에서의 장점이 큽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도어 트림 옆에까지 다 마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아주 좋은 소재고요. 위에도 2중에다가 또 고무까지 돼 있어서 최종 3중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흡음이 잘 돼 있습니다.
뒤쪽에는 썬블라인드가 수동식으로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2열 탑승객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알맞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에서 이런 2열 썬블라인드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없는데 BMW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상당히 도어 트림 자체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위쪽에 이 아틀라스 그레이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실내와 좀 조화를 이룹니다.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재들도 앉았을 때 이렇게 되게 폭신폭신하고요. 되게 색감이 괜찮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M 스포츠 패키지까지 동일하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부터는 바월성 윌키스가 들어갑니다. 하단 수납함도 돼 있고요. 2열 공간 한번 보실 텐데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고, 영상으로 딱 보시더라도 다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엉덩이 시트부가 넓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다리 공간이 이만큼 여유롭다 보니까 발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열 시트 밑으로도 발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밑에 풋등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엉덩이 시트 쿠션부는 좌판부가 아주 넓게 되어 있고 좀 더 각도를 세워가지고 완전하게 허벅지 끝까지 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는 좀 다소 꼿꼿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앉아보시면 인체 공학적으로 좀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형태라서 허리를 완전히 감싸주는 느낌도 되게 좋고요. 전부 다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좀 통풍이 되는 느낌도 좋습니다. 위쪽도 아틀라스 그레이라 이렇게 소재되어 있는데 베이스 모델의 헤드라이너 색깔이 아틀라스 그레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레이 톤이거든요. 과거에는 좀 밝은 베이지였는데 그레이로 바뀌면서 이 530이나 i5 베이스 모델에서는 위쪽과 색상이 되게 일체감 있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베이스 모델도 실제로 보셨을 때 아주 큰 장점이 된다라는 거고, 뒷좌석 공간에 대한 장점은 어떤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동급에선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헤드라이너 색깔 한번 봐주시고 전부 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완전하게 전체 개방감 있는 그런 공간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쉐이드가 닫혀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타서 보여드리면 1열 이제 옆에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고요. 가운데도 에어벤트가 있는데 에어벤트는 좀 위쪽에 있어서 훨씬 좋고 하단에는 이렇게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이나 온도 나오는 방향 같은 거를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부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1열 시트백 뒤쪽에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정품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는 이쪽에도 라이팅이 들어오고 이쪽에 충전 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양쪽 시트백 쪽에 하나씩 2개, 가운데 2개 해서 총 4개의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틀라스 그레이랑 색깔 느낌 한번 다시 봐주시면 이렇게 실내에서 보시면 훨씬 좋아요. 과거에는 좀 따로 놓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신형부터는 이런 색깔로 맞춰지게 됩니다. 확실히 이런 호프마스터 킹크의 신형 느낌도 아주 멋지네요. 1열 공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 1열 도어 트림은 2열에서 본 것과 비슷하지만 다소 좀 다른 점이 있다라 그러면 인터랙션 바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인터랙션 바 이 하이 타입이 있고요. 인터랙션 바라고 하는 거에서 좀 베이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520i나 523D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i5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썬블라인드가 전동으로 들어가고 트렁크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다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으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리고 밑에 서브우퍼까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델들은 서브우퍼가 이렇게 도어 트림 하단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밑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시트는 옆에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부가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끈 거예요. 그리고 실내 공간 이제 제가 타가지고 전원 켜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이 신형의 느낌이 뛰어납니다. 자, 전원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라이팅 들어오니까 진짜 화려하죠. 제가 요 색상에 대한 건 좀 보여드릴 텐데 인터랙션 바라고 하는 게 현재는 i5의 전 모델에 들어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530i, 530e, i5 전부 다 이 인터랙션 바의 하이 버전이 아닌 일반 모델로도 바뀔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이 모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트에 대한 제어부는 이렇게 터치해가지고도 양쪽까지 다 제어할 수 있는 컴포트 시트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화려한 느낌이 있고요. 전부 다 터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센터 스피커 쪽도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고 동반석에 보여지는 이 인터랙션 바 느낌 보시면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매트한 리얼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랙션 바와 이 소재의 느낌이 진짜 잘 어울리고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줍니다. 가운데 센터 이 액정 같은 경우도 무척 넓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옆에 위젯과 스테이지라고 하는 창으로 구분을 하는데 왼쪽 위젯은 작은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인 창으로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건 단축키로도 사용하고 처음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에 따라서 직접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냉난방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원을 켜게 되면은 바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 냉난방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인터랙션 바의 이 앰비언트 하이 버전은 이런 식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터치를 통해 가지고 앞에 그 에어벤트에 바람이 나오게 할지도 다 설정할 수 있고 밑에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컵홀더나 앞에 패드가 되어 있는데요. 패드는 2개로 되어 있고 왼쪽은 충전을 지원을 하고 오른쪽 일반 패드입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이쪽에 다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작하는 부분에는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가 낮고 굉장히 운전자가 오른손으로 조작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이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인터랙션 바 하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멋지게 변합니다. 향후에 이런 모델들이 전부 다 베이스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이 정도의 화려함은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랙션 바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 한번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쪽에 가시게 되면 구동장치 쪽에 회생제동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회생값이 최소화되어 있는 일반 모드인데 이 부분에서 회생을 최대한 낮게 해갖고 내연기관처럼 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응식인 어댑티브 모드를 놓아서 앞에 차가 있을 때는 그의 간격을 좀 맞춰주는 회생이 들어가고 없을 때는 타력 주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당겨서 B 모드, 브레이킹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에 회생이 최대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 거예요. 발을 뗄 때마다 그 떼는 만큼 차가 강하게 저항을 줘가지고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는 약간 울컹거림 이런 느낌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모든 전기 충전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팬에 대한 작동이나 충전량이나 모든 것도 다 정할 수 있고 장점이 매우 큽니다. 계기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나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에 보여지는 정보도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이렇게 AR 모드를 놓게 되면 카메라 영상까지 봐가지고 하단까지 다 볼 수 있는 구조까지 돼 있는 것도 매우 좋은 장점이 되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요, 베이스 타입은 약간 헥사곤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액정이 안에가 되게 잘 보여요. IX에 적용됐었던 그 스티어링 휠과 형태가 거의 비슷한 투존 타입인데 가운데가 투스포크라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고 있기가 되게 편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서나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할 때 되게 편하게 손을 얼리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운전자가 진짜 사용하기 너무 편합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쉐이드가 다 전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전기차들 중에서는 쉐이드가 없는 차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BMW는 이런 부분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현재 이 차 74% 충전되어 있다고 나오죠. 현재 368km 나오는데 이 차는 국내에서 459km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전을 하면요 이렇게 558km까지 500km 중반 거의 후반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이 차에 구매하신 분들은 꼭 제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